안녕하세요, 또트래블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후쿠오카 영상이 반응이 좋아 이 편을 빠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맛집 소개에 앞서서 입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보고 구글 평점이 높은 곳으로 최대한 선택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곳은 소개할 때 따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카타엔의 경우 정말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교자 전문점의 경우는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간 곳이거든요. 아마 교자 가게에서 공감할 만한 부분을 못 느끼신 분들은 그저 평범한 교자 가게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친절한 주인분과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는 퇴근 후 일본 사람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라 저에게는 신선하고 좋은 곳이었거든요. 맛집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아침부터 줄 서서 먹는다는 원조 하카타 멘타이주입니다. 이곳은 명란덮밥과 치케맨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함께 맛볼 수 있어서 좋은 곳입니다. 후쿠오카에는 유독 지역 명물이 많은 곳이에요. 모츠나베도 꼭 먹어봐야 하지만 유명한 것이 있다면 명란이에요. 후쿠오카 명물 명란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멘타이주입니다. 아침 7시부터 오픈하는 곳이라 아침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멘타이주 대표 메뉴 명란덮밥은 비주얼로 보면 밥에 명란 하나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일단 먹어보면 계속 먹게 되는 마법의 덮밥입니다. 명란이 너무 짜거나 특유의 냄새가 없고 감칠맛만 맛있게 남아있거든요. 후쿠오카 여행을 하면서 명란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먹어보니 예전부터 어른들이 명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명란 껍질인가 생각했었는데 명란 껍질이 아닌 백다시마를 감싼 것이었어요. 보통 오마카세 전문점에서 시메사바에 백다시마를 싸서 나오곤 하는데 특유의 감칠맛을 더 올려준다고 하거든요. 이게 나름 비법 아닌 비법 같았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아침 메뉴로 정말 딱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트 메뉴에 있는 치케맨, 진한 국물에 면을 넣어서 먹는 것인데 압축된 감칠맛을 먹는 느낌의 라멘이에요. 여러가지 다시가 잔뜩 들어간 맛인데 조미료 폭탄의 느낌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짜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면은 굉장히 쫄깃한데 저희는 가면 무조건 면을 추가해서 먹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많이 짜고 자극적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명란이 들어간 국물은 감칠맛이 정말 풍부하고 계속 당기는 그런 치케맨이었습니다.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치케맨이 자극적인 듯 아닌 듯, 짠 듯 아닌 듯 오묘한 맛이 있습니다. 명란덮밥, 치케맨 둘 다 매력적인 메뉴라 이왕이면 세트 메뉴로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먹어도 양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많지만 현지인도 아주 많은 맛집 멘타이주입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곳은 후쿠오카 야끼니쿠 맛집 니쿠이치입니다. 이곳은 저희 가족이 5년 전부터 다니는 곳인데 분위기가 좋고 나름 가성비가 괜찮은 야끼니쿠 전문점이라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졌어요. 원래는 한국 사람도 많지 않았고 한글 메뉴도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비중도 높고 한국어 메뉴도 보이더라고요. 니쿠이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모르고 예약 없이 갔다가 20분 정도 웨이팅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끼니쿠 전문점을 가면 어디를 가나 모듬으로 한번 주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일단 모듬으로 맛을 보고 맛있는 부위를 추가해서 주문. 니쿠이치에서 고기를 주문하면 번호를 적어서 나오는데요. 이 번호를 참고해서 어느 부위를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고기가 부위별로 식감과 맛이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도 부위별로 많이 나누는 편인데 일본은 그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고기도 고기지만 빠질 수 없는 내장, 양, 대창, 간 등 한국에 비해서 저렴하게 맛볼 수 있어서 꼭 주문하는 편입니다. 많지 않고 조금씩 시켜서 맛볼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양대창은 익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 사이드에 올려놓고 한 점씩 드시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맛보는 한우와 약간의 양념이 된 야끼니쿠는 정말 맛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소고기지만 다른 묘미. 그리고 니쿠이치에 가시면 이 다진 파를 꼭 한번 주문해 보세요. 소고기는 처음에는 맛있는 것 같지만 금방 느끼해지거든요. 하지만 이 다진 파와 먹으면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고기도 더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호르몬 전문 매장이 따로 있긴 하지만 니쿠이치의 양대창은 호르몬 전문점 못지않은 맛이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니까 가볍게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하카타역에 있는 야끼니쿠 챔피언이라는 곳인데 분위기는 고급스럽긴 했지만 가성비 아쉬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곳이었어요. 별다른 언급보다는 그냥 가볍게 음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비주얼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고기인데요. 맛은 특별히 기억이 없었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금액대가 2만엔을 훌쩍 넘어서 가성비에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 가격이라면 선택 옵션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잠깐 올려봤습니다. 다음은 카와노 소바.
이곳은 이자카야라고 봐야 하지만 특히 라멘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곳이에요. 술 한잔하기 좋고 라멘도 맛있는, 그리고 하이볼이 가성비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에서 5분 정도? 주변에 많은 맛집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선 라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후쿠오카에는 돈코츠 라멘이 유명하지만 이곳은 맑은 국물의 시오 라멘, 쇼유 라멘이에요. 돈코츠 라멘은 특유의 향과 맛이 있어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는데 카와노 소바의 시오 라멘은 깔끔함이 특징인 라멘입니다. 시오 라멘은 소금으로 간을 한 라멘의 한 종류인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라멘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라멘 전문점이 아니라도 진짜 맛있는 라멘이 있고 스시 전문점이 아니라도 이자카야에서 맛보는 스시가 정말 괜찮은 곳이 많습니다. 이곳은 이자카야의 느낌이 강하지만 라멘 맛집으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후쿠오카는 닭껍질 꼬치구이도 유명한데요. 야들야들하고 고소한 맛의 닭껍질 야끼도리는 계속 당기는 맛이에요. 양념이 정말 듬뿍 발라져서 나오는데 약간 걷어내고 먹으면 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저 양배추입니다. 살짝 간만 돼서 나오는데 이게 계속 당기는 맛이더라고요. 후쿠오카의 많은 음식점에서 생 양배추가 나오는데 이거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양배추가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후쿠오카가 유일했거든요. 후쿠오카 가면 생각나고 한국 오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다음은 나카스 포장마차 중 하나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후쿠오카 가면 꼭 간다는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 포장마차라고 하면 가격이 저렴할 것 같지만 먹고 나면 싸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숙소를 항상 그랜드 하얏트 후쿠오카로 잡다 보니 나카스 포장마차 여러 군데를 많이 가봤는데요. 그래도 특색이 있고 맛있는 안주가 있는 한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포장마차마다 규정이 조금 다른데요. 어느 한 곳은 착석할 때 주문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추가 안주 주문이 안 되는 것도 모자라 술까지 추가 주문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자리가 있는데도 술까지 추가 주문이 안 되는 것을 보고 혹시 혐한 가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두 번 다시 갈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반대로 이곳은 노부부가 하는 곳인데 기본적인 안주 오뎅도 맛있고 라면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닭껍질 만두가 있는데 이게 나름 별미였습니다. 확실히 기존 만두에 비해서 식감과 많이 달랐거든요. 이왕이면 맛보지 않은 메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꼬치 메뉴도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가 더 맛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산행이고 일본어로는 야마사치, 산의 진미라는 의미가 있는 일본어였습니다. 많은 포차를 가봤지만 이곳이 가장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곳은 후쿠오카 야나기바시 시장에 위치한 쇼쿠도미츠 카이센동입니다. 이곳은 원래 가성비 좋은 카이센동으로 유명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가격이 다소 오른 듯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확실히 가격도 매력적이었는데 지금은 괜찮다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좌석이 많지 않아서 오픈런 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시기에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한두 시간까지 기다려서 먹을 맛은 아니니까 가서 줄이 너무 길다면 다른 곳으로 일정을 변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야나기바시 시장 안에 카이센동으로 유명한 가게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카이센동은 올라가는 해산물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7가지가 올라가는 것은 보통 2,200엔에서 2,700엔 사이입니다. 이왕이면 많이 올라간 것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그리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비주얼이 너무 괜찮은 카이센동이죠. 참고로 들어가는 회나 해산물의 경우 그날그날 달라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쇼쿠도미츠는 바로 앞에 있는 생선가게와 주인이 같더라고요. 아마 앞 생선가게에서 바로 재료 공수가 가능하다 보니 신선한 카이센동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산물이 다 신선하고 연어알은 신선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 좋은 곳에서 맛보면 특유의 비린맛이 유독 강한데 쇼쿠도미츠에서 맛보는 연어알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호텔이 있는데 아침으로 선택하시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후쿠오카 맛집 영상은 계속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곧 다시 후쿠오카를 한 번 더 방문하는데 다시 가서 또 더 맛있게 찍어서 생생한 영상에 담아오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본 각 도시의 맛집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오사카, 도쿄 등 올릴 것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